그날 저는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단 한 올의 천도 걸치지 않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63세의 노인이셨지만 그 눈빛엔 묘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귀를 찢을 듯 뛰었고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저는 수치심에 숨이 막혔지만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 사는 38살 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상 누구도 쉽게 믿기 어려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목욕 이야기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26살에 만나 불같이 사랑했고 결혼 후에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아들 준서가 있었고 서로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저희 부부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다 은퇴하시고 근처에서 조그만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지내셨죠. 시어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기에 시아버님께는 제 남편이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준서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앞으로 어린 아들을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장례식 내내 아들의 영정만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아버님은 제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남편 몫으로 남겨둔 내 마지막 재산이다. 얼마 안 되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다. 저는 거절했지만 아버님은 단호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넌 준서 키우는 데만 전념해라.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은 자신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홀로 남겨진 며느리와 손주를 직접 돌보시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처음엔 평화로웠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서의 아침을 차려주셨고 제가 출근하면 종일 손자를 돌보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님의 행동에는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퇴근한 저를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가방을 받아들고 외투를 벗겨주시거나 저녁 식사 후 제 발을 주물러 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신호였다는 것을. 저는 그저 과한 친절이라 여겼고 마음 한켠의 불편함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몸살이 심하게 걸려 며칠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은 물수건을 들고 들어오셔서 이불을 걷어내고 제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정희야, 옷 다 벗고 욕실로 들어오너라. 내가 깨끗이 씻겨줄게. 그 말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님의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옷을 다 벗고 씻겨주겠다니 수치심과 당혹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아버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그냥 두면 더 큰 병이 된다. 내가 내 아들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깨끗이 씻겨주마. 그 단호한 목소리는 더 이상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버님은 이불을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아비로서의 명령이다. 다음 날 아침 욕실 문틈으로 따뜻한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물을 받아놓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물 다 받았다. 어서 오너라. 저는 천천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옷은 내가 벗어라. 욕조에 들어가면 부르거라.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부끄러움과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를 감쌌지만 심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작게 불렀습니다. 아버님 다 됐어요. 아버님은 시선을 돌린 채 들어와 긴 수건으로 제 등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은 의외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속엔 제가 두려워하던 음탕한 기운은 없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픈 딸을 닦아주는 늙은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매일 제 목욕을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엔 온몸이 굳었지만 조금씩 그 시간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절대 등을 넘어서 다른 부위를 닦지 않았습니다. 어깨, 팔 그리고 등 거기까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손길에서 이상한 위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지쳐버린 제 몸과 마음이 따뜻한 손길 속에서 풀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스스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버님의 오른쪽 손목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깊고 길게 새겨진 흉터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긋지 않고선 남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아버님, 이 흉터는 뭐예요? 제 무릎에 아버님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욕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안하다. 괜한 걸 물었네요. 제가 물러서려 할 때 아버님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너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아버님은 등을 돌린 채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유능한 공무원이었던 아버님. 최연소 과장까지 올랐지만 그 성공이 오만함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유혹, 뇌물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 하지만 결국 내 욕심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고 평생을 바친 공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버님은 절망 속에서 술을 마시다 손목을 그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 내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평생 죄인의 자식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살아야 했다. 다시 일어서야 했다. 아버님은 그 후 시골로 내려가 흙을 만지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그런데 그 아들이 저와 결혼하며 행복해졌고 그것이 아버님의 마지막 자부심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나버렸잖니. 그때 나는 또 무너졌어. 그리고 내가 준서가 보였다. 내 아들이 남기고 간 가장 소중한 것들, 내가 지켜야 할 보물들이. 아버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목욕을 씻겨주겠다고 한 건 다른 뜻이 아니었다. 내 딸을 내 손으로 보살피고 싶었을 뿐이다. 그게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라 믿었지. 그 고백 앞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오해와 불편함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아버님의 고독과 상처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님께 제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아버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 깊은 마음도 모르고 제가 오해만 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니다, 아가. 내가 뭘 잘못했니? 오히려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와 안도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님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도와줄 때면 수치심 대신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거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작은 방패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우리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앞집 며느리 말이야, 시아버지랑 눈 맞았다더라. 그 말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의 시작은 이웃집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을 드나들며 다정한 모습을 곡해했고 그 이야기를 과장해 퍼뜨렸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트에서 대놓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 그 속삭임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젊은 게 늙은 시아버지 돈 보고 붙었네. 그날 옆에 있던 준서가 제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들이 왜 엄마 욕해? 그 이너선트한 물음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지만 아들이 불륜의 아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떠나야겠다. 멀리 가야겠다. 다음 날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아버님은 한참 창밖을 바라보다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정희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도망을 가니? 잘못한 건 그 입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떳떳하다. 숨지 말자. 그날 오후 아버님은 제 손과 준서의 손을 잡고 동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아버님은 그들 앞에 서서 크게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입니다.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내 새끼입니다. 내가 딸 목욕 한번 시켜준 게 그렇게 죄입니까? 내 손주 밥 먹인 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까? 그 목소리에 놀이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넓은 등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의 시선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소문의 근원지였던 이웃마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미움보다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더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준서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준서는 제 한 손과 아버님의 한 손을 양쪽으로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제일 행복해. 다른 애들은 부모님 한 명인데 나는 엄마랑 할아버지 둘 다 있잖아. 그 말에 저와 아버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준서는 어느새 씩씩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할아버지이자 아버지로서 준서 곁을 지켰습니다. 낚시를 함께 가고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늦은 밤까지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존재 덕분에 저는 홀로 부모라는 무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아물었다고 믿던 어느 날 준서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엔 커다란 멍이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게 뭐야? 누구한테 맞았니?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마. 너는 잠시 물러나 있거라. 문을 두드리던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야, 하래비다. 문 좀 열어보거라.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은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다 준서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그 친구가 엄마랑 할아버지 관계를 이상하다고 놀렸어요. 밤마다 엄마 목욕시켜주는 사이라고. 그 말이 제 심장을 깊게 찔렀습니다. 잊고 있던 과거가 칼처럼 날카롭게 돌아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준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때렸어요. 근데 저도 헷갈려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정말로 엄마 목욕시켜 주셨죠? 왜 그러셨어요?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질문 속엔 그동안 쌓인 혼란과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준서 옆에 앉아 그 작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내 엄마를 씻겨준 적이 있다. 하지만 그건 다른 뜻이 아니었다. 세상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가장 깊은 상처 속에 숨어 있는 법이다. 그날 밤 아버님은 자신의 과거를 준서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과오, 그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손목에 깊은 흉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리석음의 흔적이자 너와 내 엄마를 지키며 다시 살기로 한 약속의 표식이다. 나는 내 엄마를 여자로 본 적이 없다. 그저 내 딸로서 보듬고 싶었을 뿐이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곧 준서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것도 모르고. 아니다, 준서야. 오히려 내가 용기 내어 말해줘서 고맙다. 그날 이후 준서와 아버님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준서의 학교에서 상담을 맡던 박성민 선생님과 자주 마주하게 된 겁니다. 40 초반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준서의 학교 생활을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저의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배려와 진심이 서서히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버님과 준서가 어떻게 생각할지, 특히 아버님이 실망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준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성민 선생님 참 좋은 분 같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할아버지도 그럴 거야.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님께 성민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이 좋으냐? 네, 좋아합니다. 그럼 됐다. 내 행복이 제일 우선이다. 나는 괜찮다. 그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성민 씨와의 만남은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올 때마다 한 발짝씩 멈춰 주었고 제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준서와 함께 낚시를 가고 아버님과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던 네 사람의 자리도 점점 웃음이 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가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엔 안도와 기쁨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민 씨는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준서와 아버님의 응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행복해져야 해. 그게 할아버지가 바라는 거야.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제게 낡은 나무 상자를 내미셨습니다. 정희야,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다. 상자 안에는 고운 비단 한복 한 벌과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님이 평생 모아온 꽤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내 친정아버지가 계셨다면 마땅히 해주셨을 일이지. 이건 내 결혼 자금이자 내 마음의 인사다. 그리고 아버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나는 시골로 내려갈 거다. 이제는 너도 너의 가정도 너희만의 길을 가야지. 나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족하다. 결혼식 날 저는 아버님이 주신 한복을 입었습니다. 하객들 속에서 제 아들 준서는 눈물을 글썽였고 아버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예식 순서에 신부 아버지가 손을 잡아 신랑에게 인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략하기로 했었지만 그 순간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내 딸. 내가 데려다 주마. 아버님의 손을 잡고 버질로들을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 순간 저는 세상의 어떤 신부보다 행복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랑 성민 씨의 손에 제 손을 건네며 아버님이 말했습니다. 박서방, 우리 정이 잘 부탁하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게. 결혼식이 끝난 후 아버님은 약속대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눈물로 배웅했지만 그분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남편과 아들 준서, 그리고 주말마다 찾아뵙는 아버님과 함께 조금 다르지만 완전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씩씩하게 텃밭을 가꾸고 우리가 찾아가면 직접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세월이 흘러 준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며칠 후 준서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쁘고 단정한 아가씨였지만 저는 그녀를 보는 순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옛 앨범을 꺼내보니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누이, 즉 제 남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서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제 여자친구랑 똑같아요. 우리는 주말에 아버님을 찾아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은 한참 사진을 보더니 눈가가 젖은 채 웃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내 아들이 그리운 동생 얼굴을 이렇게 보내줬나 보다. 영재야, 이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후회하는 일만은 하지 말거라. 몇 달 뒤 준서는 그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는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눈물이 결국 행복으로 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기꺼이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세상 모든 다양한 가족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